삼성 SDI 2023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은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는 합리적으로 그 판매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좀 말씀드리겠어요. 매출은 13.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2.3%가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증가해도 영업이익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뭔가 매출 원가가 에, 증가했다 이렇게 먼저 인식을 해볼 수 있겠죠. 재고자산 회전율,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7.3회전으로 낮지 않은 수준입니다만은 이게 좀 더 회전율이 높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드리면서 PBR을 2.3으로 시중에서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재고자산 변동액이 비정상이라고 보여지고요. 분식회계 개연성까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9조 8천억 원대로서 전년 대비 13.4%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도 거의 유사하게 증가를 했어요. 뭐 이거까지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까?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는 매출 총이익 그 감소했고 그 다음에 그 판매 관리비를 조금 감소시켰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5,884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41.8%가 감소했어요. 역시 매출 원가가 매출 증가보다 더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 떨어졌고 생산성도 떨어졌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1.6%로 이게 그 플러스 8.2%로 산출이 됩니다. 이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손익계산서에서 미리 이렇게 우리는 파악을 해볼 수 있겠어요. 수르풋율이 그러나 5.2% 감소했고 그 매출 재료비가 크게 상승을 했으니까 그리고 판매 관리비 7.4% 아니고 운영 경비 전체 합쳐서 0.6% 증가했습니다. 생산성 떨어졌고요. 영업이익은 5,804억 원으로서 42.3%가 하락했어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이 작게 이 영업이익이 났는데 그 갭은 한 80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 원가 회계하고의 차이액은 그렇게 크지 않는데 이런 경우는 가공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을 내역을 보면은 제품하고 반제품이 있고 또 상품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간단한데 반제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공품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747억 원이 증가했어요. 많이 증가했죠. 그 전년보다는 원재료는 크게 또 이 감소를 했고요. 전체 재고 자산은 234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재고 자산이라는 게 여기 있었는데 요게 2021년도에 오면서는 요게 반제품으로 집어넣더라고요. 그 기타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분위기 분석할 때부터 미흡한 점이 있어서 계속 연관할 때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비용의 성격적 분류 그냥 그대로 가져와 봤어요. 그런데 재고자산의 변동액이라는 게 9조 6천억인데 일반적으로 아까 앞에 그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원래 이 재고자산의 변동은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넣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WCAI든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하든 그런데 원재료 사용액보다 이 금액이 크다.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삼성 SDI의 아주 고질적인 뭔가 그 불투명한 아주 핵심적인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소명하지 않는 한 불투명 오명은 벗어날 수는 없을 거다. 삼성 SDI가. 그래서 제가 개별 위주로 하는데 그러면 연결에는 어떻게 비성분을 표시했는가 봤더니 재고가 증가를 일반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종속 자기업이 STM이라는 데가 있는데 나머지는 무슨 펀드 뭐 이런 데다가 투자한 거로 돼 있고 이게 그 마이너스 6조 한 7천억 원대 되거든요. 그 마이너스 표현이라는 것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얘기고 원재료 사용액이 개별에는 5조 8천억 분이 안 되는데 연결해서 20조 원이나 원재료 사용을 했다? 이게 너무 갭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삼성 SDI는 연결 자회사가 더 크다는 얘기냐 뭐냐. 그거가 좀 이상하다 이게요. 그래서 이게 재고자산의 변동액인 갭은 개별 기준으로 보든 연결 기준으로 보든 갭이 16조 원이나 차이가 있고 원재료 사용액은 14조 원이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조 6천억 원대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제조 원가는 이 원재료 사용액에서 가공비를 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은 총 제조 비용에 왜곡이 생겨버리게 되죠. 이게 뭐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불투명하면 말이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성분 회사가 제시한 데이터니까 어, 지금 이 A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좀 이상한 금액이죠. 이렇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변동 범위도 모르겠고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건지 전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BC를 더한 금액이 15조 4,670억 원대로서 21.6% 금액이 증가했고 운영 경비는 0.6% 증가했어요. 이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것이 가공비로서 1조 8천억 원대로서 10.3% 금액 증가했고 비율적으로는 그 총 제조 원가에 대한 비율적으로는 1%가 하락했고 재료 비율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원재료 가격은 상승했다라고 이렇게 추론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음, IMF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재고자산 기말 기초재고 정도 알려줘 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그 입고 출고 그 흐름을 다 얘기를 해달라. 아까 그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그렇게 갭이 있다면은 그게 맞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흐름으로 좀 보여줘라.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 비교를 하면은 이렇게 이 분석을 하면서 이런 갭이 나오는 회사는 처음입니다. 속된 말로 우리가 이제 농담 삼아서 조선천지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BWCI의 증감액을 가감해봐도 결국 9조 6천억 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이제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이 회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에는 WCI의 증감에 무엇이 포함될 것인가? 추정의 한계를 초월하는 수준의 금액이다. 제가 머리가 둔해 가지고 못 알아먹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을 갖다 놔도 한번 상상을 해봐라. 도대체 왜 이런 금액으로 표시가 됐는지. 그건 뭐 그 시나리오는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PQ 총 제재비용도 9조 7천억 원이나 차이 나니까 이렇게 차이 나는 거 가지고는 합리적인 판매 계획을 세울 수가 없죠.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맞는데 작년 2022년도에 81억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추적할 수가 없어요. 영 못마땅하게 안 맞네요. 이 좀 큰 기업일수록 좀 투명 회계가 깔끔해져야 되는데 비성분부터 틀려나가기 시작하니까 틀리다기보다도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직원 수는 계속 증원을 시켰네요. 2022년도에 620명, 그 다음에 2023년에 517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임금은 늘렸다 한 얘기는 임금 수준은 계속 올려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나머지는 다 그 감가상각비 외에는 기타 비용으로 몰아져 있습니다. 기타 비용이 그 3.1% 감소한 것으로 나오고요. 경영평가 지표로서는 재고 회전율이 그 상승했는데 슬픈율은 떨어졌죠. 그것이 이제 그 판매 가격이 떨어졌든지 원재료 가격이 매출 재료비 가격이 그 많이 뛰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재고 WCI 회전율 상승은 원재료 가격의 하락으로 추론하는데 앞선 T손익과 비성분 분석으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추론이 됐죠. 이것이 또 모순되는 입증 추론이 됩니다. 반증을 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표로 만들어 보면은 회전율과 회전율은 상승했는데 스로픈율은 하락을 해서 역방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하락해야 된다. 근데 그 손익계산서 상으로는 올랐을 거다고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걸 보면은 에, 그 전지용 양극화 물질과 실리카라고 여긴 전기재료고 요게 이제 2차 전지용일 것 같은데 가중 평균을 해보면은 단순 평균은 1.7% 하락입니다만 가중 평균으로는 4.2% 하락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입증 추론이 된다는 얘기고 반증 추론이 검증이 된다는 얘기고요. 판매 가격을 보면은 하락했을 것이다. 가중 평균 3% 내려간 거로 요거를 요약표로 만들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고 그다음에 가공 변동 비율 이게 그 만약에 납품하는 그 구매 승인하는 그 갑의 입장이 되면은 일반적으로 그 가공 변동 비율을 인정해 줄지 안 해 줄지 그거는 불문명합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사회적 물가가 그 올라가니까 요건데 여긴 내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판매 가격을 3.8% 인하시켜야 되는 압력이 있는데 적게 내렸다. 그래 3% 내렸다. 어쨌든 내렸습니다. 그래서 음, 모수는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식회계 반증 추론은 입증은 되는데 그러나 1, 2차 추론 원재료 가격 상승, 스루풋 회계상 그거는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재고 회전율을 그 수량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또 그 회전율이 올라갔는지 봐야 될 것입니다. 에, 그런데 원재료에 대해서 그 이 사용량이 너무 작으니까 원재료 사용량에 뭐가 문제가 있지 않겠냐 했는데 매입 실적이 13조 7천억이나 되거든요. 근데 비성분에서 나온 게 5조 8천억 분이 안 돼요. 자, 1년 동안 사용량이 5조 8천억인데 매입액은 13조 거의 8천억을 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개별 그 비성분표에서 원재료 사용액은 뭔가 잘못됐어요. 재고자산 변동액도 그렇고 그래서 연결 비성분에서는 마이너스 66으로 있는데 개별에는 플러스 96이면은 재고가 9조 6천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사건이죠. 이런 것을 뻐젓이 공시하는 삼성 SDI의 배포가 아, 참 가증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인들은 무식해서 이런 거 몰라. 재정원가 그런 거 알겠어. 그냥 뭐 그렇게 해서 그냥 공시하고 어떤 묻는 놈도 없는 모양이지. 공익 회계법인도 감사한 건데 네가 뭔데 잘났다고 떠드냐. 어떤 놈들이 또 그런 얘기들을 해요. 분식회계 견해를 얘기를 하면은 음, 하도 속 시끄러우니까 제가 개연성 가정이라는 어떤 논리 용어를 써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증을 하지 못하는 한 제가 얘기하는 거 불투명하다 있지만 분식회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 제재 비용을 왜곡을 시키고 있고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설명하다 보니까 짜증이 좀 나기 시작하네요. 그 분석을 하면 이거 시간을 많이 맥힙니다. 자꾸 머리를 굴리게 만드는데 사실은 이렇게 안 맞아야 또 제가 좀 배우게 됩니다. 그 까놓고 얘기해서 머리를 굴려야 되니까 뭐지 가정을 해보고 원인 가정을 해보고 그걸 확인해 보려고 그러고 그런 과학적인 논리 연습을 계속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놈이 다 잘못됐다 이게요. 재고자산의 변동액도 잘못됐고 원재료 사용액도 잘못됐다. 연결고로 비교를 해봐도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다 이 말입니다. 이 전체 갭의 1조 6천억이란 것은 요게 자회사의 그 변동 금액 정도가 돼갔지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해보면은 생산재료비가 아주 낮게 돼 있으니까 5조 8천억 분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 계획을 아무리 해본들 실제 실적은 19조 8천억이나 되는데 있는 데이터 생산 재료비만 가지고 얼마 정도 더 생산이 될 거다 해본들 10조 원뿐이 산출이 안 돼요. 아주 그냥 출날부터가 맹점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 사실은 원가 회계상으로는 판매 계획을 합리적으로 세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재고가 증가해서 얼마가 남았느려니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 실적이 19조인데 계획을 10조로 한다? 이런 무슨 미친 그 머리 나쁜 놈이 사업 계획하냐? 당신네들의 데이터가 이렇게뿐이 안 나오게 만들고 있어. 생산재료비가 작년만큼 증가했다고 그 포션대로 해주더라도 그런 거야. 그리고 사실은 이 제한 가격이라는 게 생산재료비 얼마 들어가고 가공비 얼마 들어가고 판관비 얼마 들어가고 우리가 마진 어느 정도 보겠다고 이게 더한 게 이 10조 11조 원 정도뿐이 안 된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건 좀 딴 얘기긴 합니다만 재고가 계속 증가했잖아요. 아줌마들의 저장 강박증은 마치 원가 회계의 재고의 증가와 비유된다. 아줌마들이나 할머니가 될수록 왜 버리질 못하는지 계속 그 재고가 쌓여가는 걸 보면서 왕짜증이 납니다. 버리고 살아야 되는데 마누라하고 자식은 버릴 수 없고 참 고민스럽습니다. 원재료 매입액보다 매우 낮은 생산재료비를 기준으로 한 판매 계획이다. 상식적으로도 합리적인 판매 예측은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스르풋이 이제 합리적인 매출을 계획을 세울 수 있죠. 실적에서 그 실적 비율로 계획을 해보면은 21조 한 7천억 정도 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면 한 9천억 정도 남는 거로 재고 회진율로 29회전까지만 좀 더 올려보자. 6.4%더 노력을 못 하겠느냐?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원대로 그 실현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스르포트 회계 기준은 21조 7천억으로서 이렇게 계산했는데 원가 회계 기준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재고자산의 변동액 때문에 생산 재료비가 뭔가 왜곡이 돼가지고 두들겨 맞춰가지고 맞췄는지는 모르지만 매출 원가를 장난들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 그 상상을 해보면은 자회사가 있는데 이게 자회사에 가가지고 뭔가 가공을 해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거라서 원재료 금액이 좀 더 많이 쓴 것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의 흐름이 그래서 흐름표로 제가 좀 얘기를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그 자회사에서 가공을 했는지 원재료가 나갔다가 다시 뭔가 뭐 전처리 작업을 해가지고 들어오든지 그것은 그냥 그 이 매매 거래 형태가 아닌 외주 가공도 그런 처리도 안 하고 어 그냥 장부 가격으로 그냥 돌려라. 거기다가 또 원재료 가격에 뭘 또 그 플러스 해주냐. 뭐 이런 특수한 어떤 그 공정 프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기업이 조그만 중소 화장품 코리아나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참 회계 투명성 검증하는 방법에서 이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기업들이 가끔 툭툭 튀어나오는데, 이 원가 회계라는 것도 그 표준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매출원가 그 산출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가가 높게 나와요. 재고가 원래 증가했을 때는 판매예가는 원가예가보다 낮게 나와 있는데, 에, 원가 회계에는 아예 계산이 좀 엉터리가 되다 보니까 장원 어쨌든 그 예가가 높게 나오는데 이게 원가 비성분 재고자산의 비상식적 금액 때문에 그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고요. 캐펙스 1조 6천억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비율이 꽤 높죠. 그러니까 거기가 비상장 기업인데 지금 가공 비율이 아까 그 삼성 SDI는 가공 비율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한 10% 선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직접 뭐 2차 전지 재료를 만드는데 뭐 직접 뭐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자기네들은 중간 기지 역할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들어옵니다. 실제 작업은 하청, 아니, 종속 자기업에서 하는 것 같고, 전기 재료는 옛날부터 했던 거니까 그냥 그대로 하더라도, 매출 비중도 그 2차 전지 쪽이 매출 비중이 9할이고, 전기 재료 쪽은 1할 정도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원재료를 사용량으로 그렇게 한 거 같이 회계 처리하는데 아마 편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될 상황이에요. 이자 부채 레버리지를 약간 낮췄어요. 이 채권자한테 3,668조 원을 이자 포함해서 갚았고, 그 다음에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배당인데 이익배당률이 0.5%뿐이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4,254억 원의 현금이 유출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 주가는 그 46만 원대로서 작년 연초보다 12만 5,500원이 내려갔어요. 성과가 뭐 안 좋은 건지 또 저 같은 사람이 이게 좀 이상한 회사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은 2.3, 근데 작년 연초만 해더라도 3.1이었어요. 꽤 시중에서 높게 했지만은 저와 같은 사람이 삼성 SDI 손익 내용 뭔가 불투명하다 계속 떠벌려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정신 차려가지고 제대로 뭔가 연결 그 주석 내용하고 너무 괴리가 있어요. 에, 그, 그 금액은 당연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만은 그 이 괴리라는 것은 어떤 그 어, 표준 작성 방법에 이 상식에 어긋나는 그 증가액들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5% 이상 주주가 삼성전자가 19.58%,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이 7.65%, 브랭락 펀드가 여기도 5% 정도 들어와 있고, 어, 삼성전자도 브랭락이 들어와 있죠. 외국인이 42.43%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거 다 더해봐야 최대 지주는 외국인데 에, 외국 자본의 의견에 그 영향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경영을 하는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